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1월 6일이 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날씨도 굉장히 청명하고 우리 이제 야권 후보 정권 교체의 주역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다짐을 매일같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권은 경선 후유증이 또 민주당과 달리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낙연 대표의 일종의 경선 불복으로 인해서 상처가 굉장히 오래 갔지만은 홍준표 후보도 어제 입장문을 수정하면서까지 당원으로서 100의 종군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고요. 또 조금 전에 또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동정, 그리고 다른 또 이 후보에 참여했던 후보들의 입장,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오늘 아침 첫 일정으로 제가 심야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가락시장을 갔어요. 뭐 통상 이런 큰 인물들이 나오면 우리 서울 동작동에 있는 현충원에 가는데, 윤석열 총장은 현충원은 월요일날 가고 오늘은 첫 일정이 가락시장으로 갔습니다. 가락시장에 갔다는 얘기는 뭐 이 메시지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아시겠죠. 그만큼 말하자면 소상공인들, 이 자영업자들의 상처가 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랄까, 또 이 코로나의 장기화, 즉 코로나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그 희생이 가장 큰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어루만지면서 앞으로 이제 대선 공약 차원에서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의 폐해로 인한 민생 경제의 파탄, 그리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한 민생 서민 경제의 파탄, 이런 거를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고요. 그만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가락시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열렬한 지지 시민들이 나와서 환영을 해줬고요. 또 이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권성동 의원이 한 얘기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 음식에 관해서 워낙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제2의 백종원 아니냐, 이런 농담도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윤석열 총장 또 어떤 또 일부 또 식자들도 샀어요.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재미있는 1시간 정도의 가락시장 방문 행사가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7시부터 1시간 정도 했는데, 가락시장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생 현장이고, 또 여기에서 이 야채, 축산물, 수산물, 이런 거 우리 서울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시민과, 그러니까 우리 국민과 함께 호흡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자들 40-50명이 윤석열을 외치면서 환호를 보냈고, 굴비, 오징어 이런 각종 식자들도 쭉 살피고, 직접 건어물 가게를 방문해서는요, 오징어 20마리짜리 한 꾸러미를 샀는데 이게 15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이거 뜯어서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다. 또 이 굴비 가게 앞에 가서는요, 이거 내가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굴비 찢은 거 많이 먹었다, 이거 밥도둑이다, 또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유머러스러운 모습도 보여줬고, 또 음식과 관련된 본인의 지식,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뭐 이 음식점 가면은 밥값은 다 윤석열 총장이 내고 다닌다, 이건 뭐 아주 유명한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대식가고,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는 지식도요, 대식가 못지않게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거를 또 알게 되는 발언도 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새우젓은 콩나물국에도 맞고, 그리고 돼지고기에도 찍어 먹어도 맛있다, 된다. 이 자체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제다. 예. 이 새우젓이 소화제로 이제 단백질 분해 소화제, 이런 거를 또 얘기하고, 또 축산 이 코너에서는요, 고기가 저렇게 비스듬하게 썰려 있으면은 안창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히 수행하고 옆에 있던 지지자들도 깜짝 놀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권성동 의원이 야, 이거 제2의 백종원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또 폭소가 나오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오늘 이 첫 당선 후 행보에서 말이죠,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하는 게 뭐예요? 무조건 돈 뿌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이름이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렇게까지 할 거 없고, 이재명은 돈 뿌려서 표를 사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생각이. 이 입장을 가지고 지금 여권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개경하고 부딪히는 건 물론이고요, 지금 여당 안에서도 야,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파열음이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을 막는데 급급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재명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주는 방안을 찾자, 이거는 지금 뒤로 밀려 있어요. 우선 분란을 막자, 이렇게 여당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에요.
아니 총리까지 나서서 대놓고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엿장사만대로 줄 수 있냐, 그렇게 재정 형편이 좋지가 않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실언, 근데 뭐 실언이라고 비판하면요, 이거 보도가 잘못됐다,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도 못 내느냐 그런데요, 아이디어도 똑바로 내야죠. 말한다고 자기가 잘못한 발언은 전부 아이디어고 말이죠. 좋은 것은 정책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갑니까? 죄송합니다 해야죠. 뭐 아이디어라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아이디어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디어의 개념 자체도 모르는 무식한 이재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오늘 입장문을 내놨어요. 간단하게 현장에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은 손실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건 피해 입은 사람한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피해 입었거나 안 입었거나 대한민국 국민 다 돈 뿌린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손실 보상의 개념이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그야말로 핀포인트에서 정부의 지원이 가게끔, 그래서 그 계층, 그 국민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하자면 디딤돌을 만들어주는데 재난지원금이 써야 된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몇 퍼센트를 전부 지급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 그래서 현금 살포, 전국민 지원 절대 반대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당은 지금 최대 이럴 경우, 이재명이가 얘기한 대로 한 30만에서 50만원 줄 경우에는 25조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 그렇게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그런 방향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래 권력과의 싸움이 여권 안에서 터지는 것이 결국은 정권 교체 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줘도 정권 교체, 안 줘도 정권 교체다. 이 퍼센티지 지금 한 20%가 넘고 있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추세의 연속성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25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든가 한다든가, 아니면 지난번에 코로나 재난지원금 전 국민한테 줄 때 어디서 빼냈어요? 그거를 안보비에서 떼놨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예산에서 빼다가 전 국민한테 돈 뿌린 거예요.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베린 몸 여권은 그런 지금 이 환자의 추세가, 환자 증세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오늘 이 시장에서 당연히 시장 상인들하고 이제 촬영도 하고, 또 손을 잡고 조금만 더 버티시라, 또 이런 위로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호를 부르고, 대통령 윤석열 이런 연호도 부르고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님의 가락시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또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오늘 첫 일정은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잠시 후 오찬은 마포에서요, 이준석 대표와 오찬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선대위 그리고 이 본선 레이스에서 어떤 전략과 정책으로 또 어떠한 이 발언으로 이 정권 교체를 확산시켜서 우리의 꿈 이루어 나가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후에는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2021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에 참여할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선대위 구성 문제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도를 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총괄 선대위, 당 중심의 선대위가 구성된다. 그래서 캠프 차원의 선대위가 전면 재편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총괄 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유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비대위원장, 일단은 뭐 후보가 결정이 되면 후보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총괄 선대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선대위 참여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총장과 궁합을 맞출 수 있고, 또 다른 한편 이준석 대표와도 궁합을 맞출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 뭐 실질적인,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되는 데는 개념, 이 타이틀의 개념과 관계없이 당연지사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캠프 멤버 상당수가 당 선대위로 자리를 옮기고 후보의 비서실과 전략실 개념의 소규모 조직을 따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선 기간 중에 이 캠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 보좌진들의 실수가 너무 많다. 윤석열 총장을 잘못 챙겨서 윤 총장이 실언도 하고 또 이 행보에 엇갈리는 그런 메시지도 나오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설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서실과 전략실을 별도로 소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이 검토 중에 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원팀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캠프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유승민이라든가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의 당무 이 권한을 깨지 않겠다. 아무리 당무 우선권을 후보가 한다 하더라도 이래서 이준석 대표의 직무 영역을 좀 그대로 타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캠프와 그리고 당이 원팀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윤 총장 캠프의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당원 당규에 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좀 윤석열 총장은 50 이상의 세대,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20, 30, 40 세대들의 어떤 지지, 이게 팬덤으로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총장의 시니어층에 대한 어떤 지지 팬덤과 그 다음에 이준석의 젊은 층의 지지 팬덤을 둘로 딱 모아놓으면 1 플러스 1이 100까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전략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 판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무 우선권도 그러한 시너지 효과를 말하자면 제고시키는 방향에서의 당무 말하자면 관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나 우선은 이준석 대표의 이런 팬덤 중요하지만 우선은 윤 총장 본인이 그리고 있는 큰 틀에서의 어떤 선거 전략, 거기에 시너지를 내줄 수 있는 그러한 당무에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 앞으로 이번에 탈락한 3명의 후보와 연달아 만나서 이 외연 확장 문제에 관한 작업을 굉장히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10일 날은 광주, 11일 날은 이 봉하마을 이렇게 지금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대표의 공개활동, 이 문제에 관해서도 지금 캠프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언제까지 김건희 대표가 베일 뒤에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1차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복지시설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제 홍준표 후보 상당히 궁금할 건데요. 한마디로 본래 썼던 말, 백의종군하겠다, 이 말을 지웠다가 어제 밤늦게 이 말을 살려냈어요. 자, 그래서 이 백의종군하겠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선대위에는 공식 직함을 갖고서 참여하지는 않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백의종군이라는 게 뭐예요? 나는 감투 쓰기 싫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백의종군하겠다라는 말을 다시 써낸 것은 내가 이제 내 타이틀을 달고 뭐 선대위 고문이나 뭐 이런 걸 달고 뛰지는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뛸 수밖에 없는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가면 지금 뭐 악연 하는 것은 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와 김종인 거기서 같이 이게 케미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 홍준표 후보의 이런 입장문을 보면 이번 대선에서는 평당원으로 백의 종군하겠다. 그래서요, 회복을 통해서 비록 26년 헌신한 당에서 헌시작처럼 내 팽개침을 당했어도 이 당은 제가 정치 인생을 마감할 곳이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 평당원 백의 종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어제는 이제 뭐 승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당히 본인이 26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후보로 결정되지 못한 데 대한 상당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선대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어제 바로 오전에 홍준표 후보의 입장문을 보고 이거 사실상 패배를 선언한 것이 아니냐, 상당히 좀 빠르게 제가 결론을 낸 바 있는데요. 오늘 이 얘기도 결국은 직접 참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홍준표 후보 나는 많기 때문에 다음에는 내가 기회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이 이제 마지막 도전이고, 이 정치
이 진로를 마무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유승민과 특히 홍준표의 경우 정치적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 그런 측면에서 대구로 가서 주말 동안은 이제 쉴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경선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줬다는 역할이 본인의 마지막 역할이었고, 그리고 우리 국민과 당원 모두가 이제는 합심해서 정권 교체에 나서달라, 이런 당부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욕도 이젠 더 먹지 않고 더 이상 진영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관조하겠다. 여기서도 관조라는 말을 썼잖아요. 관조라는 게 뭡니까?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현장을 뛰지는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백의종군이라는 말, 그 다음에 관조하겠다는 말,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당원과 국민동지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에 나서달라 당부의 말, 이 세 가지 말을 보면 직접 뛰지는 않겠다라는 의도를 이제 확실하게 표출해 준 것으로 저는 보이고, 유승민 후보도 낙선 인사를 어제 바로 해단식했어요. 그래서 이번 경선에서 본인의 패배는 저 유승민의 패배일 뿐 지지자 여러분들의 패배가 아니다. 개혁 보수 정치를 향한 저의 마음은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해단식을 했고 정치적 진로 많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구 방문은 8일날 가서 인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고요. 다만 원희룡 지사의 경우에는 선대위에서 요직을 맡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당권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두 곡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이 김부선 씨가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난 4일자 패복, 뭐냐면 그분 차례다 얘기했어요. 김만배, 남욱 다 구속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 차례다. 즉 이재명이가 구속될 차례다. 이런 입장문을 지난 4일날 낸 바 있고 저도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거기에 김부선 씨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댓글에서 뭐라고 달았느냐?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살살 다뤄주세요. 전 남친이 곧 구속되는 뉴스를 봐야 하는 가혹한 현실이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이 얘기는 2007년부터 이재명하고 1년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재명이는 근거 없는 루머다 이렇게 해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좀 살살 다뤄달라. 야 이게 이 김부선 씨가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데, 김부선 씨 앞으로 계속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사실상의 김부선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김부선 씨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어차피 이재명이 그야말로 불륜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이재명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뤄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어준 씨가 이제 한마디 했어요. 이 보수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구속해서 결핍을 메우려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이런 요지의 입장문을 바로 어제 저녁에 본인의 유튜브 다스베이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는 마음이 결정하는데 그 마음은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흐른다. 보수는 복수심에 문재인을 구속시켜 그 결핍을 메우려고 한다.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저 두 전직 적폐수사로 구속됐는데 일종의 증오 투표를 통해서 이 문재인이가 결국은 구속되는 방향으로 투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 경계 메시지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년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러니까 과거는 보수 세력을, 미래는 진보 세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보 세력에 대해서는 온갖 기득권의 방해로 인한 결핍을 해소하고 싶어 한다. 이 기득권 방해가 이제 우리 야권이죠. 장애를 넘고 돌파하고 통쾌하고 그게 옳은 방향이기도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이 공정성 논란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은데 여전히 김어준 씨 대책이 없다. 끌어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그야말로 새로운 외연 확장의 차원에서 제 방송의 구독자층도 젊은 세대들,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사위한테 제 방송 많이 소개시켜 주시면은 대단히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